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현직 부장판사. 부장판사면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거죠. 차관급인데요. 부장판사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단독 현직 부장판사 이윤 대통령 계엄 적법하다. 내란 아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스카이데일리의 취재입니다. 믿고 보는 스카이데일리입니다. 지금 이런 식이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파 신문은 스카이데일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와 함께 아시아 투데이, 뭐 그런 것도, 그리고 뉴데일리, 이런 언론사들, 자유일보 이런 것이 메이저급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제 정상화되겠죠. 지금은 언론에 의한 여론 형성, 이게 너무도 압도적입니다. 이거를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은 정치가 너무도 힘들어지는 거죠. 선동을 하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언론을 저들이 장악해 버리면은, 아니면 언론을 장악하지 않더라도 언론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 버리면은 그냥 게임 끝이에요. 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어떤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스카이 데일리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성금석입니다. 어, 12월 13일 오후 좀 늦게 지금 이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이번 계엄 선포 사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10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라고 이제 작성했고요. 여기에 대해 김 누구누구라는 이름의 게시자는 각 게시판에 내용 없는 글을 도배하는 건 구성원의 입을 막으려는 폭력이라고 규정한 뒤 사법 테러 위험이 있었던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며 12.3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한 듯한 가운데 공개 질의에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성 부장판사는요, 표현의 자유를 폭력이라고 해석하니 유감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내란 사태, 무엇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요? 자, 이런 걸 보면요, 그 내부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란이 아니다라는 쪽이 소수란 얘기잖아요. 법원 안에서. 그러니까 법원 자체가 좌경화되어 있는 겁니다. 법원이. 부산지법이면 여긴 그래도 아무래도 지역의 영향을 좀 받아야 될 텐데 그조차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언론이 지금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지, 법원조차도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내란죄 구성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헌법 및 형법학자들이 쓴 교과서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다만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은 가시광선에 의한 7빛깔 무지개의 휘황찬란한 색을 볼 수 없지요. 라고 지금 선동당한 판사들, 혹은 판사들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했거나 좌파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요, 이 김씨라는 사람은요, 국가 원수가 거구 채널 유튜브에 심취하면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통치 행위에 나갈 수 있다. 라고 부장판사의 글을 반박한 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일베스러운 틀에 갇혀 대대적인 법원 망신을 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일베스럽다고 말하는데 일베 안 가보십시오. 일베가 수준이 낮은 데가 절대 아닙니다. 일부 그런 글이 있는 것 뿐이죠. 일베 가면 과거에 그 정보글이라고요. 진짜 엄청난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와, 이거 뭐 대학 교수들이 쓰나하는 글, 그런 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공들인 정보글들. 꼼꼼하게 이렇게 자료 넣고, 뭐 이렇게 이미지 넣고, 동영상 넣어가면서 이렇게 무슨, 프로젝트 발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린 그런 영상도, 그런 어떤 게시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일베. 근데 그런 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거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 당시 일베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 커뮤니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회원 숫자만
뭐 200만 정도 넘었다라고 했고요. 하루에 올라오는 게시글이 그냥 뭐 10,000개 정도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진짜 우파의 그야말로 최대 진지였었죠. 기지 정도 되겠죠. 그 일베가 지금은 쇠락해 버렸습니다. 하도 공격하니까 일베 출신이다 하면 공무원으로서도 아웃시키고 막 이래 되니까 그냥 막 이렇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일베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일베가 무서워서 좌파들이 너 일베스럽지 이걸 유행시키면서 모든 사람이 일베로 연결해서 그래요. 그 일베가 그대로 계속 성장했더라면 지금쯤 500만 회원을 갖고 있겠죠. 그럼 끝났습니다. 게임. 이 인터넷 싸움에서 그냥 이기는데 우파들이 그 당시 일베를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지금은 다시 DC 인사이드로 다 몰려갔는데 DC 인사이드는 크긴 한데 이 전부 이 너무도 많은 갤러리가 있어가지고 갤러리가 수천 개입니다. 게시판이 수천 개야. 그래서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일베는 근데 게시판의 숫자가 그리 안 많았거든.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 이런 걸 행사할 때는 기가 막히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그 옛날에 일베가 지금 사라진 거죠. 자, 그거 우파가요, 우리 거를 지킬 줄 몰라서 그래요. 그 당시에도 우파가 그 일베를 지켰어야 되는데, 우파 안에서도 일베스럽다라는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일베를 막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쓰레기다, 뭐 저질이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안 그런, 진짜 수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지, 거기가. 오죽했으면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 당시에는 조선일보가 아니고, 일베다 그랬어요, 일베. 그 무서운 우파 최고의 무기일 수도 있는데, 그걸 죽여버린 거야, 결국. 지금은 그냥 평범한 그 인터넷 커뮤니티가 되고 말았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성부장 판사는요, 그런 식의 비난과 비아냥 말고 논리적, 법리적, 합리적으로 기성전결, 육하 원칙에 맞춰서 주장 반박해달라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머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또 툭 튀어나와가지고 가짜뉴스는 경계함이 마땅하다고 성부장 판사의 글에 일부 공감을 표시한 듯 했지만 곧이어 미국 15선 하원 의원 브래드 셔먼이 MBC 뉴스 하이킥에서 언급한 내용을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고 씨는 부정선거의 실상을 주류 언론이 축소 왜곡한다는 보도를 가짜뉴스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계엄한 이유가 부정선거라고 해도 그것은 가짜뉴스다. 대통령이 그거 유튜버 등을 보고 뭔가 헷갈렸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벌써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인천지검에 있을 때 약 10년 전에부터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인천지검에 있을 때 벌써 선관위를 한번 털려고 했대요. 윤 대통령이. 그걸 이준석이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그걸 증언해 주더군요. 이번에 이 일이 터지자. 윤석열 이 대통령 이 사람은 전에 저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국민의힘 대표 때입니다. 이준석이가. 제가 인천지검에 있을 때 선관위 제대로 한번 틀려고 했었어요. 탈탈 틀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때부터 벌써 약 10년 전이에요. 그게 벌써. 그때부터 윤 대통령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위 거구 유튜브로 불리는 이들보다도 더 먼저 그런 걸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우파 유튜브 내부에서요, 부정선거 이렇게 이야기된 것은 4.15 이후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4년 조금 더 됐습니다. 그 기간이라는 게. 그 이전에는 우파 유튜브들도 부정선거 그런 잘 안 했어요. 예전에 노무현 당선됐을 때 부산대 철학과 교수 최우원 교수 이분이 노무현 당선 무효를 외쳤던 그때부터 이제 시발이긴 한데 그분은 또 별개의 라인이다고요. 그분은 별개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이거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술 한잔 마시고 그냥 뭐 홧김에 혹은 뭐 기분풀이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판사라고 하는 이 지성인들이 이런 식으로 아주 경박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브래드 셔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동성 결혼을 지지한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죠. 거의 지역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7월부터 5세 어린이의 성전환 의사를 교사가 부모에게 알리면 처벌하는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해 대역전에 미전역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트럼프는 이것과 반대잖아요. 성전환, 트랜스젠더를 끝내겠다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이게 압도적으로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 이 셔먼이라는 인물은요, 미국 민주당 당론에 따라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지난달 미국 대선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었죠. 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즉시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부정선거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시그널을 여러 차례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법원 게시판에는 판사들만 글을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일반 직원들도 글을 올리나 봐요. 여기 보면 여성 직원으로 추정되는 김 무슨 씨는 1997년 4월 17일 선고 96도 3376 전원 합의체 대법 판결을 제시하면서 정치를 잘 모르는 여성이 봐도 이번 사태는 폭동성이 짙고 중간에서 제대로 정신이 박힌 고위 간부 몇몇이 막았기에 실패했던 것 아닌가요? 라고. 여기도 이들도요, 우리 이제 제도권 주요 미디어들이 보여주는 대로 선동당한 겁니다. 거기서 지금 나오는 뉴스가 진짜 뉴스가 몇 개 있겠어요. 저는 대부분 극단적으로 과장된 왜곡된 날조 조작된 그런 뉴스들이 거의 압도적이다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거의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그 여성 직원은요, 이런 식으로 이 성부장 판사를 맹비난하고 있네요. 또 이 누구누구라는 게시자는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인 결단이란 부분에서 웃음이 나온다. 정치적인 결단이 잘못됐으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요. 무슨 사람은 또 탄핵은 가능한가요? 탄핵 소추마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라고 냉소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압도적으로 성부장 판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글이 많다. 자, 또 다른 김 누구누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장님과 생각이 같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당연히 존중한다. 결국 담당 재판부와 대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라는 이런 중립적인 어쩌면 우호적인 이런 댓글도 일부 있긴 있네요. 그리고 처음에 반박글을 올린 김 누구누구 이 사람은요. 판사님의 위험한 소신은 공개적으로 검증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법원 전체의 위신이 걸려있기 때문에 언론 취재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6일 공개 의견을 개진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이들 간 의견 대립은 마무리됐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게시글이 올라왔다 그래요. 그것을 스카이데일리가 요약을 한 거죠. 자, 이번에 이 성 부장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법원도 관계가 있어 언급을 자제하거나 안 하고 있다라고 함축적 내용을 시사했고요. 그리고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관둔 지 5년 내지 6년 된다. 이분도 선거관리위원장을 해봤네요. 각 지방에 가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판사들이 위원장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언젠가 이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할 날이 올 것이다. 이분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을 5년 내지 6년간 했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거야.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 뒤에 라고 여지를 두면서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뱁새는 황새의 마음을 알 수도 없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진짜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는 것이다.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이게 부정선거 전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번 법원의 의견 대립 양상은요.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부정선거와 계엄의 합법성을 놓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법원도 예외가 아님을 반영하는 사례로 회자된다라고 여기 이제 스카이데일리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용감한 이런 판사들도 있습니다. 소수라서 이제 이게 다소 조금 이렇게 우려스럽긴 한데요. 그렇지만 법원 내에 이런 어떤 진실의 목소리, 팩트에 기반한 저런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날 겁니다. 지금 이것은요 명백하게 판이 뒤집혀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려고 부정선거 같은 이런 어떤 반국가 세력 그리고 이제 그 간첩 같은 이런 어떤 위험한 요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계엄이라고 하는 대통령 고유의 어떤 권한이잖아요. 고도의 이제 통치 수단인데 이것을 그냥 발동했을 뿐인데 그걸 갖고 내란으로 몰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내란 세력이다. 쿠데타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시간이 가고 사실이 더 이렇게 규명되면요. 대통령이 더 좋은 환경에서 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갑을이 바뀔 수 있는 날이 온다. 수비와 공격이 바뀌는 그 날이 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